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예, 잠시 뒤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3개 법안, 해병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여기에 대한 이제 재의결 절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상은 현재로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 내에 좀 분란이 있으니까, 네. 갈등이 있으니까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몇 사람이 이탈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양인데, 예. 아마 국민의힘이 아무리 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의견이 같을 거로 봅니다. 예. 혹시 한두 사람 이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본래 반대하는 분명하게 입장을 가진 분이니까 예. 그런 정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찬성할 명분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하더라도 그 절차라든지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 절차라든지 우연성 아니 야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정해가지고 야당이 수사하겠다는 건데 또 야당이 발의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역화폐법도 보면은 그게 예산 편성권이라는 게 정부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 법에 규정된 건데 그런 법을 어기는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법을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한다는 그것도 상당히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그런 이의가 없이 이번 이게 부결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혹시 한두 사람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규명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막아야 한다. 당론으로 이제 부결 방침을 세웠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8가지 의혹을 이제 규명하자는 취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저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특검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종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좀 매듭을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 여론도 좀 심상치 않고 그래서 내부분 이거 좀 어수선하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마 이번에 특검법 법은 부결이 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견을 같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 문제는 그냥 부결을 시키는 것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국민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법률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단지 법률적으로만 옳다 그래가지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물론 야당이 더 트집을 잡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무리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특검을 해야 된다든지 또 국민 여론도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그 여론이 있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되돌아보면은요, 이게 좀 그 여당, 특별히 그 대통령실에서 그 실기를 하는 면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게 생긴 그런 일이 지금 된 것 같아요. 형국이. 아주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간단한 문제거든요. 참 이거 좀
얼떨결에 받았는데 사실 얼떨결에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때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안하게 됐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물론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 일각에서는 사과를 하면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문제가 커질 거다. 뭐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보니까 사과를 하면서 탄핵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던 것과 이 문제로 혹시 김건희 여사든지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나는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본인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본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국정에 관계된 문제도 아니잖아요. 좀 윤리적인 흠이고 뭐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아야 될 그런 문제이지 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국정 본질에 관계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 그때 이거를 놓쳤거든요. 본인이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본인도 안 했고 대통령도 뭐 몇 번 하는데 무슨 뭐 매몰차게 뭐 거절을 이런 정도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좀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서 변명을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과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 지금까지도 혹시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더 지나면은 사과 가지고도 안 될 그런 상황이 올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혜를 발휘를 해서 사과도 하고 그것만 아니라 후속 조처로서 제도적인 장치 이런 거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뭐 앞으로 재임 기간이 한 1년 반, 2년 반 남았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를 한다. 이 점점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뭐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무슨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일이 또 하나 터졌다? 이러면은 이건 폭발적으로 이거는 그 불행으로 갈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지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시기는 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되면은요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사과도 하고 또 후속 조처도 법률적인 그런 법적인 후속 제도적인 조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뭐 부결될 경우엔 11월 중에 다시 또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정책의총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이제 그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행하자, 뭐 유예하자, 갑론을박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지도부에 그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할지 또 시기를 뭐 11조 뭐 재보선 전에 할지 뒤에 할지 국정감사 뒤에 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나온 걸 보면 지도부는 유예 쪽으로 좀 많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일 가운데 모처럼 그래도 좀 신중한 그런 그 자세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주식 사장 상황이 주식 시황 자체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뭐 이 민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현장에 있어서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제 아마 명분일 거예요. 이게 뭐 부자들을 편드느냐라는 그런 그 명분 가지고서 저러는 것 같은데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당내에서도 뭐 지도부에게 위임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명분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금투세에 대한 그런 그 강한 당론도 있었잖아요, 본래. 시행해야 된다라는 뭐 조국당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그 당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뭐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또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민주당이 이렇게 공약을 쳐버리면 되느냐, 부자 편들면 되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거니까 아마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현명한 그런 그 자세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한편 봐서 뭐 시행을 하면 좋아도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유예 쪽으로 가서 좀 더 사태를 지켜보는
그런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결론을 내는 시기도 좀 그것도 이제 두고 좀 봐야 빨라야 되죠. 된다고 예, 빠르면 보십니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뭔가 증시 그 부양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재보선 4개 기초단체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 또 작지 않을 것 같고, 4.10 총선 이후에 이제 치러지는 이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여야 모두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여부가 상당히 주목됐는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협상은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영광 곡성 선거에서 이제 혁신당이 하나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강화군수도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인데 이제 안상수 전 시장의 이제 완주 여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변수로 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적인 판세는 전망하시고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부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양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체면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지금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조국 그 대표가 그 정치적인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까?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조국 그 대표와 관련을 해서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거기에서 만약 구청장 선거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부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뭐 끝까지 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단일화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겠죠. 본래는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이니까 강화군 군수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가 있고 그 국민의힘의 오랜 국민의힘에서 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안상수 전 의원이 지금 나오셨잖아요. 예. 이제 저는 안상수 그 전 시장께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또 국민의힘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상황을 따라서 나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현재로 보면 뭐 여론조사 보니까 조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안상수 시장보다는 좀 앞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실을 안상수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영광곡성은 그건 좀 한번 재밌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야말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한번 겨루어서 상당한 결과에 따라서 그 두 당의 타격이 있지 않을까?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관심 지역이 영광곡성이지요, 뭐. 그렇군요. 전체적인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부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미치겠죠. 그러면 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사법 리스크 결과가 그때까지 결과는 안 나오니까 크게 미치지는 않겠지만 뭐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약 거기에서 패퇴를 하면 상당한 지도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에도 상당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다. 그래서 이제 총력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가 내후년 2026년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라면서 의료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좀 참여를 촉구한 거죠. 다만 이제 올해 늘어난 20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활시가 이제 당겨졌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우원식 의장과 한덕수 총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대화를 이제 촉구하고 했는데 의료계가 좀 화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25년 정원을 이는 거는 아무리 논의를 해봐야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의료계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논의를 해봐야 현실로 지금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26년부터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정부 입장은 상당히 유연해지지 않았습니까? 후퇴라고 그럴까? 상당히 유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면은 저는 의료계에서도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감정도 많이 상했어요, 그동안.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의료인, 의사가 뭡니까?
뭐 이 정부를 상대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봉사하는 그런 참 신성한 그런 직업인데 국민들을 보고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이 정부를 보고 태도를 결정하는 거는 그건 의사 본연의 그런 그 모습에서 좀 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 보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 이 정부 보고 뭐 결정하지 말고 예. 지금도 아파서 뭐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의술을 익히고 그랬으니까 예. 좀 제가 국민 어떤 경우든지 뭐 의술이라는 게 뭡니까? 적이라도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야 된다. 그게 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예. 이제 의료계가 화답을 해서 들어와서 좀 차분하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해수 의장이 유연한 접근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박민수 2차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성성 있게 대화할 용의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그 밝히고 과정 있으니까요. 중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그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뭐 보건복지부 장차관 뭐 경질 같은 거 뭐 둘은 다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한 사람 더 직접적인 책임 있는 네, 사람을 알겠습니다. 뭐 그 대화를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조처한다든지 뭐 그런 제스처 같은 거는 그런 일은 정부도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여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그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폭로전 무슨 뭐 요새 녹취록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면책특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무 얘기나 하고 책임 안 지는 거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네. 이번 국정감사가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네. 저기 아직도 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당 국민의 대표다 뭐 이러잖아요. 뭐 네. 그러고서 뭐 욱박지르기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네. 진짜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에 가서 정말로 자영업자들이든지 무슨 요새 그 서민들 그 주택 문제라든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정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정부하고 따지기도 하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개선 방안도 얘기를 하고 이런 국정감사가 돼야지 네. 무슨 뭐 인기 중심으로 폭로나 하고 무슨 뭐 그 무슨 면책특권을 믿고 그렇게 이걸 그 이 기중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민생 중심에 네. 정말로 이번에 한번 그 국민들의 대표 노릇을 한번 해보는 그런 그 국정감사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아. 저 그렇게 했으면 이게 무슨 민생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네. 예? 뭐 한 지역구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 지역구마다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살펴서 그걸 대변을 하고 그거를 좀 따지고 알아보고 뭐 잘 되도록 촉구하고 뭐 이런 민생 중심의 그런 국정감사. 여야를 좀 이번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그거 떠나서 좀 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한번 좀 일을 해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쟁이 아닌 민생 국감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네.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실제는 어떨지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국감 혹시 뭐 역시나 아닐까 싶지만 혹시 그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폭로전을 하고 여기서 이러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